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마이너스 2.4%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시장이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끝나주면서 조정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약 후강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좀 약하게 출발해서 말아올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상 그런 어떤 지수의 흐름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처음에 약하게 밀어버리다가 다시 한번 좀 들어 올리면서 지켜주면서 끝났던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까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과정으로 제가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제가 어제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금 굉장히 지루했던 거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많이 지루하면서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패대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윗골이 달았던 소형주들이 참 많았던 하루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라가다가 지켜주고 있는 게 사실상 뭐 애경 케미컬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패대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또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밀리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의 시장이 무색할 정도로 조금 오늘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시장에 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꽤나 잘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대장주다 보니까 방어력이 그만큼 강하구나라고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일단은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 어떤 구간이요? 노란색 선 구간인 21선 구간까지는 한번 우리가 밀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매수한 상태인데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지금 패턴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제가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예상치에 대한 부분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더니만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이 실적을 토대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라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상승하고 나서 이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패턴으로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명백하게 한번 짚어드렸고요. 일단 차트를 길게 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주봉상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저항을 좀 받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앞전에 그어놨던 요 검정색 선 라인인 74,000원에서 75,000원 구간, 딱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주봉상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 5일선과 21선이 대략적으로 겹쳐있는 구간,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준 다음에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구간인데,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과거에 2010년, 2011년도에 있었던 이런 고점들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질적인 매물이 여기 쌓여 있어서 내가 물린 사람이 본전이 와서 파는 실질적인 저항이 아니라,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 저항선이 있네라는 걸 인식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과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나서 돌파가 나오자 다시 한번 지지로 바뀌는, 저항이었던 곳이 지지로 바뀌었던 자리자, 여기서도 한 번 더, 두 번 더 저항을 받았던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5,000원 구간까지의 매물을 좀 테스트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상승세가 무섭게 올라왔던 두산 에너빌리티죠. 지금 보시면은 상승 각도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왔었다 보니까 꺾인다 하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원래 시작점까지 돌아가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AI가 이슈가 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한번 신고가를 갔었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좀 쳐준다라고 하면요, AI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은 살짝 지금 사실 어떤 피로도가 조금 쌓인 그런 구간이어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류는 AI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I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AI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전력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런 어떤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선 반영됐고 그런 다음에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전에 있었던 요즘 이제 제2의 삼양식품이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다 보니까요. 삼양식품의 사례에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처음에 방탄소년단이 아무래도 불닭볶음면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이한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이 갭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윗구간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 갔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한 이후로 이 위에 구간에서 잘 지켜주면서 1년선 두 번 터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21선 터치하고 상승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기이한 캔들 흐름이 연출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상을 가더니만 다음 날도 상한가 찍고 빠지는 이런 굉장히 기이한 캔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갔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본인들이 돈을 써서 올린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여기서 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61선을 타면서 21선 이렇게 5일선을 지금 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이 나오기 이전에 이런 상승 파동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하는 과정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광기 구간 나온 다음에 좀 조정을 큰 폭으로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을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지금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상승을 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타일인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진짜로 그냥 장투, 나는 그냥 빠지면 무조건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장투를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얼마입니다. 라고 어떤 목표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을 피해가면서 매매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시드가 1000만 원 이하 굉장히 작은 시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계속 돌려야지만이 이 시드가 커지는 게 아무래도 회전을 많이 돌릴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더 커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시드를 돌릴 거다 보니까요. 만약에 단기 고점을 찍고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받는 걸 보고 다시 나는 재매수를 해서 이렇게 계좌를 회전시킬 거고 그 이 기간 동안엔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데 가서 놀다 올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마다 다 투자 스타일이 다른 거지 어떤 정답이 있고 틀렸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구간 74,000원 구간을 단기 고점이라고 조금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구간으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21선까지 한번 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을 하회해놓고 종가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날 들어올리는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못 미치게 해놓고 들어올리는 패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만약에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한호가에 몰빵 때려서 여기서 더 가자 하면요. 물리는 게 십상이다 보니까 한번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구간에서 기회의 구간으로 좀 잡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진입을 분할 매수로 또 한다라고 하면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단기 고점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를 많이 내려놓은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물렸다라고 하면은 좀 물타기를 좀 세게 해야겠죠. 원래 기존에 들어갔던 것보다 좀 세게 들어가야지만이 평단가가 확 낮아져서 지금 초록색 선 보이고 계신 거 여기까지만 낮아진다라고 해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6월 30일 날 고점 찍었던 이날에 너무 빨리 올랐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신성델타테크에서도 있었고 피롭틱스 같은 종목들도 과거에 시세 나올 때 이런 패턴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는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돌파해주는 척 해놓고 눌러주는 패턴인 이런 어떤 속임수가 발동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이탈을 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를 좀 분봉 흐름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놓고 보시면 사실상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구간은 아무래도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지를 이런 구간에서 한번 연출했던 구간이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인데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깼다가 말아 올려서 여기까지는 최소한 무난하게 좀 트라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65,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여기 65,000원에 딱 올라왔을 때 내가 무조건 더 간다라고 봐주시긴다라기보다는 단기 고점을 피해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 이런 구간에서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잘 끌고 왔는데 단기 고점에서 일단 팔고 나는 재매수 타점을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000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는 조금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는 67,700원, 68,000원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번 떨어지는 구간이 만약에 또 온다, 가격적인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앞전에 어떤 게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리테스트는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던 삼성전자가 5일선을 본격적으로 훼손을 하면서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발생을 시켰죠. 윗꼬리를 발생시키는 패턴과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는 패턴이 항상 올라가다 보면은 급등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도 5일선을 잘 지키면서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지금 5일선 지키면서 급등주의 생명선을 타고 올라왔던 삼성전자가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나서 최대 거래 대금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5일선 이탈했다가 한번 5일선 위로 튀어 올라오면서 이 앞전에 있던 매물대까지 튀어 올라오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또 화려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 알고 계실 텐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 이 21선까지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뾰족 튀어나오는 리테스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한번 이제 깨기 시작했던 선이 21선을 본격적으로 이탈하면서부터는 21선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찍고 급락하는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밀렸죠? 1년선까지 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61선 라인을 터치하고 나서 무너지니까 1년선, 장기평선까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10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놈들이 사실상 운전을 하고 있는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상승하다가 5일선 깨지면서 본격적으로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21선을 한번 하회하면서 종가를 마감했던 날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종가가 21선을 하회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면요, 기회 구간으로 굉장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격하게 밀어버렸죠. 과격하게 밀어버렸다가 튀어 올랐는데 튀어 오르면서 이 전고점 부근은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음봉이 떨어지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씩 떨어지다가 리테스트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깼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질질질질 흘러내리다가 여기서는 21선 또 넘어서 과격하게 한번 올라와 준 다음에 또 깨지면서 121선에서 지지받는 척하고 또 깨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던 게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보다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시황이라는 부분보다도 섹터라는 부분이 사실상 인류가 가야 할 방향에서 너무 일치하고 있는 내용으로,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을 혼자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원전계의 TSMC라고 불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이 뭐 누구랑 협력하겠습니까? 뭐 프랑스랑 협력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프랑스가 굉장히 사실 원전을 잘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EDF라고 해서 얘네도 이제 한수원 같은 게 있는데 얘네가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원전을 굉장히 잘하고, 이건 약간 다른 별개의 얘기긴 한데 그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된 계기도 사실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그 중동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중동에서 프랑스랑 영국이 완전 꿀을 빨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중동에 있는 석유 관련해서 이제 꿀을 빨고 있던 시기에서 이쪽에 프랑스가 개입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딱 말렸던 게 미국입니다. 야, 하지마 하고 건들지 말라고 했던 게 바로 미국이다 보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끼어드는 거에서 자존심이 좀 상했죠, 프랑스가. 그러면서 프랑스가 그럼 나 원전해 하고 원전 강대국이 된 거예요. 사실상 프랑스가 2위까지도 올라왔던 이제 나라다 보니까요,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이겼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굉장히 싸게, 값싸게,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식사도 막 2시간씩 하고 그런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빨리빨리가 좀 먹혔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황으로 놓고 봤을 때도 미국이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배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건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의 방어력이 굉장히 단단한 구간이라고 오늘 아랫꼬리에서 조금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내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만약에 물려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21선 요 부근에서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깼다가 그 다음날에 이렇게 급하게 세워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올렸을 때 여기 구간을 무조건 넘는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조건 넘을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한번 나왔었던 게 뭐였죠, 여러분? 다날 같은 경우가 넘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1%나 뺐습니다. 갭 띄워서 이렇게 음봉 하나 출현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21선 구간까지 과격하게 물렸다가 그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이 지금 한번 나왔죠. 한번 나왔다가 위에서 갭 뜬 음봉이 거래량 터지면서 터졌다. 이건 조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21선에서 터치하고 반등할 때 이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사실상 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나요? 상승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MSCI 편입되면서 한 번 더 올라와 주는 척하고 빼면서 61선 부근까지 거의 61선에 닿지 않은 채로 반등을 좀 해줬는데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시원하게 넘어갔죠.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오스탈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뭐 시원한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좀 흔치 않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한번 잘 타면서 올라가던 이제 이런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21선 구간에서 올라오는데 이 구간까지 한 번에 다 올라와서 넘어가는 케이스는 잘 흔치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올라왔을 때 단기 고점을 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정리를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만나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전고점 물량을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날아간 케이스가 바로 에코프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죠? 에코프로의 사례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 상승하면서 고점 한번 찍고 광기 구간이 나와서 고점 한번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어디를 깼어요? 5일선을 깨면서 21선에서 노란색 선에서 닿고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형태가 나왔죠. 이게 거의 8이라고 보시면 돼요. 8대 2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전고점 뚫고 무조건 간다. 이거 사실 확률이 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8에 베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어디까지 눌리게 됐습니까? 21선에서 반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61선까지 밀렸다가 21선에서 저항받고 다시 한번 61선, 21선, 61선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게 됐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면서 점점 변동폭이 감소하더니만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특징적인 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한번 스리슬쩍 수렴하면서 스리슬쩍 21선을 수복해주는 그 구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전고점 물량을 한번 소화해주고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에코프로라고 또 이제 불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한번 전고점 물량을 테스트해주고 다시 한번 21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식의 방식으로 진행했던 게 에코프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한번 이 구간에서 21선 아래로 밀어버리면서 종가를 끝낼지 아니면 21선에 못 미친 채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반등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고 분할로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 호가에 그냥 이제 좀 띄엄띄엄 해가지고 걸어 놓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번 물렸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관점보다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흔히 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수들은 깨지는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21선을 오히려 이탈해 준다라고 하면은 더 깨지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도 진짜 잘하면은 훼손할 수가 있겠다. 절반 구간까지도 우리가 내려올 수가 있겠다. 근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주가에 대한 방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21선 터치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61선을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상승했던 것의 거의 절반 부분까지 한번 눌리는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상방 관점을 좀 보고 있는 게 올해 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상승세가 시작을 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보시면 2025년 1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올랐다가 전고점 물량 테스트 해주고 1년선까지 뺐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축제가 7월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있었죠. 3개월에 걸쳐서 있고 나서 지금 조정을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던 지금 주도주들이 대부분은 이제 연말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게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구간에서 시세가 끝났고 무조건 내려갈 거다라는 관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 한번 반등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기회 구간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원래 주도주였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제가 하나오션 영상을 또 찍어드리고 있는데,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제 원전이라고 있죠. 조선 방산 원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선이 지금 살짝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원전이라는 건데, 사실상 이 원전이 한번 조정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구간에서 신규 개미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규 개미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거든요. 지금 상승을 너무 급하게 했던 구간이다 보니까 언제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고 이제서야 이 뒤늦게 부랴부랴 눈치채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가 여기 이 구간에서 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의 지금 이 말아올리는 지금 캔들을 봤을 때 지수에 대한 방어력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눌린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땐 21선까지 맥시멈, 진짜 눌린다라고 해도 21선까지 눌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증시의 방어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오늘 5일선을 좀 살려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이 상승 각도를 봤을 땐요, 이 3,300포인트 구간을 무난하게 저는 트라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주춤거렸다가 트라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세 번째로는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남북 경협이 왜 그러냐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가 있는 이유는 바로 남북이 아직 지금 대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존재했던 건데, 그 코리아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게 바로 남북 경협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 번 더 북한에 대한 언급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했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도 지금 빠지고 있는 좀 느낌이긴 한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신석재 같은 것들 상승하고 나서 지금 좀 조정 주다가 다시 한번 좀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이 위에 구간에서 제가 생각할 땐 좀 잘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번 이 121선 훼손했다가 살아서 돌아오고 121선 다시 한번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61선 타는 흐름으로 조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사실 건 없고 포트에다가 요 일신석재라든지 하는 남북 경협주도 하나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했다가 꽤나 많이 어떤 반납한 기준봉의 하단부까지 내려온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부까지, 완전 하단부까지 왔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딱 절반 구간까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요 기준봉에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던 요 날에 요 기준봉의 절반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남과 북이 어떻게 뭐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아난티도 있고요. 아난티도 있는데 상승 추세 자체는 아난티가 더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좋은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대장으로 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한번 광기 구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1800원 구간에서의 좀 저항을 생각해 줘야 되는 구간이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이제 좀 작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남북경협 관련주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단기 매매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중소형
조그만한 애들이 많이 튀고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단기 매매로 접근할 때는 이제 남북 경협주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대한전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이 나와서 이제는 21선이나 61선 구간을 한번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승폭의 절반 구간까지 15,000원까지 만약에 모아간다라고 하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꽤나 재미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상 얘가 전선이라고 하면 AI가 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요, 뇌가 이제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이죠. 이 밥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전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에서 원전이 아주 핵심 이슈가 됐던 건데, 여기서 사실 이게 밥을 먹는다고 바로 뇌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선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 이게 혈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일진전기, 산일전기 할 거 없이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일진전기 같은 것도 보시면 지금 신고가로, 완전 역사적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런 장에서도 잘 버티면서 0.25% 상승을 해줬는데 역사적 신고가로 가고 있고, 1위 업체라고 불리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증시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전선만 이렇게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구간인데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딱 요 구간, 또 요 4년간의 박스 구간까지만 상승해도 4만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44,0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트라이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대한전선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전선은 아무래도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전량 매도하고 대한전선을 사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내가 남는 시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기회를 잡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에 몰빵 쳐서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포트를 다각화해서 구성하신다라고 하면 대한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신석재, 이렇게 아난티 이런 거 대북주도 우리가 잡아가면 현재는 지금 기회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좀 두서없이 또 한번 찍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어제 짚어드렸던 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패턴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무조건 전고점 넘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단기 고점을 피하기가 힘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기회 구간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곧 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61선이 핵심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실적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분기가 60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3개월이니까 영업일수로만 따지면 21 곱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1선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박스를 본격적으로 치면서 실적에 대한 검증 부분을 분명하게도 트라이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다들 움직여 왔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61선에서 터치하고 다시 한번 더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숏스퀴즈까지 같이 발동이 되면서 국민 주식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 따라 들어왔던 개미들, 이때 들어왔던 개미들이 아직 두산에너빌리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증시에는 들어올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던 후속 개미들이 분명하게 등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에도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까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관점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내일도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찍어드릴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내일 영상에서 찾아뵐 때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이 되게 됩니다. 유튜브 측에서.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